여러분들 3, 4년 전에 단체로 버스를 타고 지방 가서 아파트를 매입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갭 투자가 굉장히 유행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한 2020년 그때부터 시작을 좀 했고요. 2021년에 굉장히 좀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죠. 그런데 그 갭 투자 중에서도 지방으로 가는 갭 투자 있잖아요. 지방까지 버스 타고 단체로 내려가서 아파트를 매입한다. 뭐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 그때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지방의 집값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투자가 잘 된 투자였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지금 한번 그 투자가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죠. 2021년에 지방 갭 투자가 열풍이 불었었죠. 뭐 지방으로 단체로 이제 버스를 타고 가서 막 집을 사고 그랬었는데요. 뭐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이제 팀을 이뤄서 적게는 한 채에서 많게는 수십 채까지 이제 사다 보니까 지방에 집이 몇 채 없는데 저렇게 단체로 내려가다 보니까 저 버스 한 대에 그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들썩 했었죠. 그때 주 타겟으로 잡았던 아파트는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였습니다.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로 분류하지 않고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타겟이 조금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5층짜리 주공 아파트였거든요. 이 말은 굉장히 오래되고 굉장히 낡은 아파트를 좀 타겟으로 잡았다. 그래서 이게 재건축이 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좀 했던 거죠. 지역으로 보면은 충북, 충남, 경북, 경남, 강원 뭐 골고루 이제 포진돼 있죠. 거의 전국적으로 성행을 했었습니다. 집값이 안 오른 곳들은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투자자들이 사다 보니까 뭐 전국 구석구석 방방곡곡 집값이 안 오른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돼버렸었죠. 한 가지 그 예전에 나왔던 뉴스 기사를 조금 인용을 해보면요. 매매가가 8천이었던 아파트인데 전세가 7천이었습니다. 그럼 실제 내 돈은 1,00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 거죠. 1,000만 원으로 뭘 사려고 해도 못 사잖아요. 뭐 주식도 1,000만 원 사면 많이 못 사는데 아파트를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다고 이러면서 한 명이 최대 20채까지 샀었다. 그런 뉴스 기사가 있었는데 20채라고 해봤자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2억이면은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 사기가 조금 빠듯한 돈인데 지방 가면은 20채를 투자할 수 있다. 뭐 그러면서 굉장히 좀 지방 투자를 좀 부추겼었죠. 특히 이제 버스 투자. 실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가다 보니까 지방의 재건축 아파트가 호가도 올랐고요. 실거래가도 올랐습니다. 아까 봤었던 그 8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1억 3천까지 올랐어요. 5천만 원이 오른 거죠. 뭐 최대 호가는 한 1억 5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투자 잘했다. 정말 내가 그때 가서 사길 잘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때 뭐 저는 버스에 없었지만 제 지인의 말을 들어보자면은 제 지인도 이제 한 2채 정도 이때 샀었는데 그때 이제 버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재건축되면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다.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용적률이 지금 70%인데 용적률을 250%까지 늘리면은 3배 정도 이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22평짜리를 사면은 50평을 받는다라고 홍보를 한 거죠. 그래서 50평 안 받고 그냥 한 25평 받으면은 돈을 돌려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진짜 일리가 있는 말 같아 보입니다. 근데 여긴 지금 뭐가 빠졌어요? 공사해야 되는 공사비도 빠졌고요.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이라 그래서 이 22평을 얼마를 쳐줄 거냐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세대수를 얼마나 늘릴 거고 그 세대수를 분양가를 얼마로 책정을 해서 실제 분담금이 얼마일지 아니면 환급금이 얼마일지 이런 걸 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용적률이 늘어나니까 22평짜리가 3배다 그래서 50평이다 작은 거 받으면은 돈을 돌려받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지인한테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뭐 이미 집을 사고 난 이후라서 뭐 크게 의미는 없었지만 뭐 아무튼 근데 이제 예상치 못한 복병이 좀 등장을 했죠.
고금리랑 공사비 폭등입니다. 고금리, 우리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은 뭐가 줄어들어요? 바로 투자 수요가 줄어듭니다. 이 투자자들은 저금리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투자를 조금 움츠리죠. 약간 좀 쉬죠. 그래서 투자 수요가 조금 감소하게 되고요. 공사비가 폭등했어요. 지금 예전에는 공사비가 뭐 한 평당 55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를 평당 1200 정도 불러요. 많은 데는 1500도 부르고요. 공사비가 언뜻 봐도 대략 한 2배가 넘게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맞아요?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예전에는 싸게 지을 수 있었으니까 이거를 싸게 분양해도 좀 수지 타산이 맞았는데, 지금은 공사비가 비싸니까 뭐 인건비도 비싸고 뭐 자재비도 비싸고 그런 수수료, 시행사 수수료도 다 비싸니까 공사비가 폭등을 했고, 그 폭등한 공사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또 폭등을 합니다. 분양가가 폭등을 하니까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죠. 현재 미분양이 한 7, 8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업계에서 추산하기로는 이미 10만 가구가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같은 경우는 의무 보고 사항은 아니에요. 건설사가 보고를 하면은 이제 카운팅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 미분양 됐어요 라고 보고를 누가 잘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 분양이 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공사비가 굉장히 폭등을 하다 보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현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평당 1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강남은 뭐 1200, 1500 이 정도 하고, 수도권은 평당 1000만 원 정도. 지방도 지금 거의 800만 원이면 공사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방도 1000만 원 정도 보기는 해야 됩니다. 공사비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지금 강남 같은 경우도 공사가 중단된 곳이 굉장히 많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분담금을 9억을 부과해서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집값이 얼마인데 지금 분담금을 9억을 부과하는 거예요. 너 새 아파트 받고 싶어? 너 아파트 있긴 하지만 이거 허물고 9억을 더 내야 새 아파트 입주할 수 있어. 이러다 보니까 뭐 현금 9억 들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잘 진행이 될까요? 안 되겠죠. 여기도 똑같이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지방은 더욱 문제겠죠. 지금 강남과 부산이 저 정도면은 지방은 더욱 심각합니다. 공사를 해도 수지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 해요.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천만 원짜리 그 아파트 있죠.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1억 3천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7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1000만 원 손해인 거죠. 내 투자금이 다 날아간 거죠. 오히려 지금 7천에도 안 팔리고 있으니까 이걸 뭐 만약에 6천만 원에 팔았어요. 전세금 7천을 줘야 되잖아요. 내 돈 1000만 원을 더 얹어서 줘야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은 집주인은 집을 어떻게 할까요? 결국 집을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상황이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방 갭 투자는 위험합니다. 제가 그때 지인한테도 지방 갭 투자는 조금 위험하다. 특히 저렇게 너무 소자본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소자본이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시세를 조작하는 거잖아요. 시세를 조작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그 시세가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시세를 한 번에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거는 한 번에 또 내려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탄탄하게 이제 다지면서 올라가면은 그 떨어질 때도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일정 구간에서. 근데 폭등한 뭐 주식이든 부동산은 내려올 때도 내리꽂기 때문에 탈출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부터 줄어듭니다. 물론 이제 서울이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도시긴 해요. 출산율이. 근데 그거랑 별개로 서울은 인구가 줄어들어도 지방에서 사람들이 인프라 때문에 몰려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더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방의 갭 투자는 조금 위험하고요. 현재 이제 공사비가 말도 안 되게 급등했잖아요. 신축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제가 이제 뭐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신축 같은 경우가 조금 괜찮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평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조금은 입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신축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신축이 좀 희귀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과도 조금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혹시나 이제 건물 매입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도 신축 건물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공사비가 뭐 평당 아까 550이었잖아요. 550만 원 주고 공사를 했던 사람은 건물 가격 책정할 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책정이 됩니다. 근데 공사비를 지금 뭐 1200, 1300만 원 주고 건물을 새로 올린 사람들은 굉장히 비싸게 부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신축 건물 말고 예전에 이제 신축이긴 한데 예전 공사비로 지었던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금매로 나오면은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결국은 우리가 요행을 바라면 뒤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8천만 원짜리가 호가로는 1억 5천까지 갔으니까 우와 정말 잘했다. 내가 1천만 원 투자해 가지고 7천 벌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거품이 다 빠지고 7천까지 내려왔죠. 지금은 이제 오히려 1천만 원 손해인 경우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팔고 나가신 분이 있다면은 그분은 잘한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렇게 물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렇게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것은 내가 투자자가 아니라 내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버스를 대절하고 기획하고 준비한 사람이 그곳의 아파트를 알게 모르게 매수를 많이 해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동원해서 그곳의 시세를 올리고 본인은 탈출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제 내가 공부하고 조금씩 알아가면서 내 돈은 내가 벌어가야지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정보로 돈을 번다, 어떤 사람의 강의를 듣고 돈을 번다, 뭐 그런 것들은 좀 요행을 바라는 거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차분하게 조금씩 공부하면서 재테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그 제가 정관장 공동구매 했었잖아요. 뭐 1시간 만에 품절이 되긴 했었는데 50% 할인된 가격이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주문해 주셔서 품절이 됐는데 그게 이제 주문이 많이 재주문이 많이 밀린 건 아니고요. 임영웅 님이 요새 뭔가를 또 이제 하시더라고요. 정관장에서. 그래서 주문이 많이 밀려서 배송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안으로는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분의 1 정도는 도착을 했고요. 3분의 2는 가고 있는 중인데 조금 늦어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차에서 또 호두 정과가 3차 오픈이 됐거든요. 2차까지 품절이 됐는데 3차 오픈이 됐고요. 3차 오픈 기념으로 베이커리 전 제품을 20% 할인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에 남겨둘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 주문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